케어유 팀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10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 과제 발표를 맡은 케어유의 심화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최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기능으로는 3개가 있는데요. 식단 기록, 맞춤형 엔조 치료 프로그램, 코칭 및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 기록 기능은 식이장애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함께 보상 행동과 제거 행동을 기록하고 감정 일기를 작성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환자들에게 부정적 트리거가 될 만한 정보는 배제하고 매달 치료 과정과 발전 과정을 데이터 분석으로 제시하며 체크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 엔주 치료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매끼 식사에 대한 1대1 코칭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주 1회 심층 상담까지 포함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전문가와 함께 점진적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식단 코칭 및 상담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가 질환자의 기록과 치료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 라포를 형성하여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전달합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한 치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식이장애 환자의 식단 관리는 일반인의 식단 관리와 달리 세부 영양 정보보다는 음식에 대한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심리 전문가가 전반적으로 담당합니다. 지난 주차 과제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이것이 반영된 서비스 청사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되찾은 하루 3끼의 행복입니다. 키 파트너는 정기 상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1급 심리 상담사 20명과 식단 코칭에 투입되는 2급 상담사 30명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2020년 섭식장애 진료 환자 수가 2만 명인 것을 참고하여 그것의 55%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객 유형은 식단 기록과 치료 미션만 이행하는 유형, 식단 피드백만을 필요로 하는 유형, 식단 피드백과 심리 상담을 모두 필요로 하는 유형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코스트 스트럭처는 상담 인력, 개발 인력, 마케팅, 유지 관리를 포함해 월 9,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레베뉴 스트림스는 12주 치료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객 1000명 중 600명은 피드백 상담 프로그램, 400명은 정기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총 월 1억 2,9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청사진에는 기존에 있던 챗봇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을 제거하고 심리상담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주차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브랜드 요소입니다. 로고는 서비스의 이름의 의미인 행성의 형상 속에 사용자의 행복한 식사라는 목표를 반영해 접시, 숟가락, 포크를 담았습니다. 접시 속 하트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식사를 연상시킵니다. 다음 저희의 슬로건 Eat Happy, Be Happy는 사용자가 플래닛과 함께 식이장애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식사 시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한 슬로건입니다. 플래닛을 통한 섭식장애 극복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행복을 되찾고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의 즐거움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복한 일상으로의 회복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비스명 플래닛은 식단을 기록함으로써 가지게 될 규칙성과 체계성의 포부를 담은 플랜과 식사를 의미하는 it을 합친 것으로 행성, 즉 이 지구를 뜻하는 플래닛과의 언어 유희적 요소를 담았습니다. 플래닛의 메인 폰트는 나눔 발음 고딕, 서브 폰트는 옴니 고딕, 포인트 폰트는 지마켓 산스입니다. 플래닛은 유저들이 다른 어떤 것에도 옥죄이지 않고 행복한 식사를 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특성상 식욕을 감퇴시킨다고 알려진 푸른 계열의 색을 지향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일상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깔끔하고 눈에 편한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화이트가 아닌 연한 베이지 톤의 배경 컬러와 아주 약간 명도를 높인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핵심 브랜드 요소입니다. 다음 브랜드 소개 콘티입니다. 콘티 속 세 여성의 모습은 모두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섭식장애 오픈 채팅방에서 관찰한 유저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장면 1. 배경은 가정집의 화장실입니다. 30대 초반 여성 A씨가 변기를 붙잡고 억지로 토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표정의 A씨입니다. 장면 2. 배경은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친구들과의 점심시간이지만 고등학생 여성 B는 쉽게 수저를 들지 못합니다. 혼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면 3. 어두운 방 안, 모니터 앞에서 먹방을 보며 배달 음식을 잔뜩 우겨넣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 C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어찌 그걸 먹는 그녀의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장면 4. A, B, C에게 동시에 플래닛 알람이 울립니다. 스마트폰에 뜬 플래닛 심리상담사의 응원 메시지입니다. 장면 5. 메시지를 보고 셋은 보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A는 변기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나서고 B는 수저를 들고 급식을 먹기 시작하고 C는 지저분하게 늘어놓은 배달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장면 6. 여진이 3분할 속에서 아까와는 달리 편안해진 표정의 세 여성이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시기장애,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플래닛과 함께라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나레이션과 자막, 2020년 조사 결과 여성 500명 중 자그마치 12% 이상이 20세 무렵부터 섭식 문제를 경험한다가 떠오릅니다. 장면 7. 여성 A가 미소를 지으며 심리상담가와 전화상담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플래닛의 주 1회 유선 심리상담 기능 화면이 떠 있습니다. 장면 8. 여성 B가 채팅으로 상담가의 식단 피드백과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플래닛의 채팅 코칭 기능 화면이 떠 있습니다. 장면 9. 여성 C가 즐거운 표정으로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식단과 감정일기를 기록합니다. 오른쪽에는 플래닛의 식단 기록 화면이 떠 있습니다. 장면 10.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검증된 심리상담가와 함께하는 멘탈 케어와 24시간 함께하는 식단 기록기는 식이장애 치료, 플래닛과 함께하세요. 장면 11. 플래닛 기능 시연 화면들이 순서대로 뜨며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식이장애를 위한 토탈 솔루션, 플래닛, Eat Happy, Be Happy.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콘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잘 보일까요? 내가 요새 보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얼굴들 갖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요새 참 되게 행복해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저 친구는 요새 참 그 힘들어 보인다. 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런 줌 강의를 갖다가 하는 거에 또 장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를 갖다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고요. 우리 이제 네 번째 딜리버 단계의 두 번째 단계, 총 8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그 서비스를 갖다 실제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2번 정도의 워크아웃을 할 겁니다. 2번 정도의 워크아웃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완성도 있게 그 내용을 갖다 마무리한다 보다는 이제 실제로 한번 짧게 트라이를 해보고 그걸 갖다 진행했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 질문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발표회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회사가 요새 요 단계에 있어요. 어떤 치료제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쭉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본 사람은 아마 내 인터뷰 기사가 난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새는 그렇게 그 온라인 매체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경이나 매경처럼 이렇게 실제 종이로 신문을 찍어내는 그런 그 종이 신문 회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어떤 채널에 스페시픽하게 제품을 갖다가 공유를 한다든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굉장히 현재 우리가 막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서비스를 브랜딩해서 사용자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게 한 번에 다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 USA라고 하는 큰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서 13분 동안 그것도 시간도 그냥 칼같이 13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13분 동안 이제 우리 치료제 특히 그 저 초기 치매를 갖다가 조기 선별하는 그 진단 처방하는 그 치료제를 이제 가서 발표를 할 텐데 그 13분짜리 이 영상을 만들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다 달라요. 뭐 우리 회사에 인터널하게 CX 팀이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객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팀인데 그 CX 팀에서 담당자 2명, 그리고 서울투자청에서 또 담당자 2명, 그 다음에 영상 자료를 갖다가 만드는 비디오 슈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후 가공을 하는 회사. 뭐 이렇게 하면은 그 13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갖다 하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돼요. 내가 벌써 지금 영상 촬영을 갖다가 2시간, 2시간씩 했고 금요일 날 또 영상 촬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확 해가지고 어떤 영상이 나오고 우리 브랜드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네,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갖다 했는데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그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이 수업에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가면은 이런 작업을 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걸 갖다 이제 지금 저 취업 시즌이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취업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조교통에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너무 기대하고 가면 안 돼요. 서비스 기획자로 뽑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물론 이제 스타트업을 가거나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이렇게 본인의 서비스를 기획해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를 가진 사람들과 코워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코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진다.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에피션시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고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의 명칭이라든지 태그라인이라든지 로고를 갖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 자료들. 이게 이제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줄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관심사가 있다. 이런 경우는 모를까. 실제로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주의를 끌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 케어유에서 발표를 한 건 참 잘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거의 뭐 진짜 잘했다. 역시 제자가 선생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갖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서비스의 그 코어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마 그 또 신문지상에 났었을 텐데 이제 내가 하는 회사가 그 코어 100라고 하는 우리나라 투자청에서 이제 해외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 회사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0개 회사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 헬스 쪽에 회사로 우리가 뽑혔는데 그런 것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래서 1분 30초 안에 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이 멘트하고 태그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1분 30초가 진짜 길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1분 30초 그러니까 90초인데 90초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90초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갖다가 내가 1분 30초 안에 아무것도 우리 서비스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한테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고민을 꼭 해봐야 돼요. 그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태그라인을 갖다가 쓰거나 또는 서비스 밸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쪽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가 우리의 first language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에서의 또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그 미국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와서 많은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영어를 써가지고 1분 30초 동안에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밸류를 갖다가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과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그 시나리오 영상으로 보여줬던 케어유 팀에서 작성했던 아마 거기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정말 그 백문이 불여일견.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굉장히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만의 톤 앤 매너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팀플을 하다 보면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누가 하고 세 번째 페이지는 누가 하고 네 번째 페이지는 누가 하고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하다 보면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적인 톤 앤 매너가 일관성 없게 제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유니크한 톤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나는 교수가 아니 이제 더 이상 나는 교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보고 있으면 나는 교수 같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학자적인 과학적인 그런 유니크한 톤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톤을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회사, 여러분 서비스를 해도 유니크한 톤이 있어야 돼. 우리는 뭐 젊고 발랄한 톤으로 가겠다든지, 우리는 과학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 톤으로 가겠다든지,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유니크한 톤을 결정하고 그 톤에 맞춰서 진행을 갖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한 10분 동안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니크한 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1분 30초 동안 설명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져가고 어떤 정보를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를 해서 1분 30초를 한번 영상을 떠서 우리 워크아웃 끝나고 나면 영상을 한번 우리 여기다 올려주세요. 러너스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한 팀을 무작위로 한번 내가 선택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 그래서 자 8분 30초 동안 브레인스토밍하고 1분 30초 동안 녹화해서 러너스에다 올리기. 이해됐어요? 당연히 완성도는 없을 거고 당연히 앞으로 많이 바꿔줘야 하겠지만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실제로 한번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번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인데 3시 40분까지 브레이크아웃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그 효과적인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영상 자료인데 그 특히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에 대한 영상 자료를 갖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이제 아직 그렇게 막 보여줄 만큼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전이웹에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하자면 룩앤필을 갖다가 강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해도 무방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실제로 워크스루를 갖다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우리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작동을 갖다 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 내가 다른 자료를 하나를 또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내가 요새 IR을 하러 다니는데 그 IR을 하러 다니면서 쓰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극비 자료죠. 그 우리 투자자들한테만 보여주는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갖다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익스피리언스 워크스루라고 하는 거, 비록 여기에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는 돌아가고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채널 스페시픽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갖다가 어떤 채널들 가지고 있냐면 일반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난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나 조선일보나 이런데 그런 데처럼 일간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회사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들 특히 이제 영상 매체들 방송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서치해서 뭐 김진우 대표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영상들이. 어떤 거는 방송 영상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수님 언제 시간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영상 촬영을 하고 이러나 싶겠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채널을 쓸 거다. 그리고 각 채널별로 어떤 메시지를 그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다. 라는 거를 다 사전에 다 이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인터널하게 이런 어떻게 채널링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창업 초기서부터 또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아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군이라 함은 그 꼭 어떤 말하자면 돈을 주고 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뭐랄까 미래를 같이 이렇게 계획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나는 이 처음에 이 디지털 치료제 회사를 창업했었을 때 그때 PR을 하는 회사를 소개를 받았어요. PR을 하는 회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뭐 우리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니까 이 PR 회사에다가 우리가 뭐 엄청난 돈을 주고서 이렇게 PR을 의뢰하거나 그럴 만한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현금을 갖다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게 그러지 말고 자기네들도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들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본인들이 이제 보통 이런 PR 대행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면은 한 달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한 어카운트에다 청구를 하는데 이 얼마나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됐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걸 청구를 하는데 그거를 이 저기 우리 그 시스템에 레베뉴 쉐어링 하는 모델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어떤 제품의 매출이 낮았을 때 그 매출의 뭐 아주 적은 포션이지만 그걸 본인들한테 쉐어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현금과 그 레베뉴 쉐어링을 하는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 집단들하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특히 PR 같은 건 상당히 엑스퍼티즈가 필요한 분야여서 특히 이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 스페시픽한 자료들을 갖다가 다 적어도 하여튼 유튜브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일간지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이렇게 채널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런 기자들의 또는 어떤 이런 방송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이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톤 앤 매너로 우리 서비스를 갖다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든다고 만들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정말 오류가 많아요. 얼마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오류가 많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 개발자들이 정말 실력이 빵빵한 전문 개발자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류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노력해야 되는 점은 그 오류를 어떻게 빠른 시간 동안에 잡을 것이냐 또 그리고 그 오류를 감안해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하루에 한 2,000명이 사용한다는 그 우리 검진 서비스 마음 검진이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날 런칭을 하고 나서 거의 지금 한 4주 동안을 우리 개발팀이 거의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 개발팀이 뭐 개발 능력이 없거나 또는 경력이 짧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지금 CTO가 직접 그 프로젝트를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CTO는 연대 전산과 나왔고 지금 SKT하고 네이버에 있다가 이 회사 조인을 했는데 개발 경력만 25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1팀이 그 마음검진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1팀의 팀장도 개발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연대 전기전자공학과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허접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류가 많이 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오류는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오류가 난다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특히 이런 복잡한 서비스 같은 경우엔 적어도 한 달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오류를 버그를 픽싱하고 그 보통 이제 핫 픽싱이라고 그러죠. 그 발생하는 대로 버그 리포트를 갖다 쭉 나열하고 그거에 따라서 픽싱 시켜 나가는 작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인 인증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하나가 있고 다른 평가는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거기처럼 지금 현재 올해 에스티메이트로 한 60만 명이 사용할 것 같은 그 서비스 솔루션은 우리가 한 달 이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기간을 잡는데 그 중에 2주는 우리가 서비스 런칭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팅을 하고 뒤에 있는 2주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있죠. 그 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포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익스플로러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summative explan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통과다, 통과 아니다.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이 summative evaluation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베리피케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리포트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에는 이 exploratory한 evaluation하고 summative한 evaluation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통과해야지 시판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평가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한번 오류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느냐? 절대로 안 그렇고 오류를 잡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에러 프리를 선언하는데 디클레어 한다고 그래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팀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의 오류가 없다. 이건 이제 디클레어 해야지 이게 그 QC로 가고 그런 다음에 QC가 끝난 다음에 시판을 하는데 그 디클레어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해요. 한 번에 이렇게 딱 테스트하고 나서 통과. 그리고 그 다음은 가고 이거는 꿈에나 있지. 현실에서는 나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하고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케어유 팀이 이야기했던 이 식이장애, 그 식이장애도 질병인데 그 질병을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겠다 하고 디클레어를 하는 순간 그거는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빡센 밸리데이션을 갖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참여 대상 리크루팅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기 중간에 이걸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뭐 해보는 것도 좋지 나쁘지는 않지만 할 거라고 모든 팀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여 대상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정해요. 그 엔드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서비스가 통과했다 안 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엔드 포인트를 갖다 많이 안 잡아요. 시스템과 관련돼서 한 서너 개 항목, 그리고 효과랑 관련해서 한 서너 개, 그리고 에러랑 관리해서 한두 개, 그래서 한 10개 미만으로 엔드 포인트를 잡아요. 그 엔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밸류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케어유 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엔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식이장애의 증세가 얼마나 호전됐느냐 기간 동안에 이런 게 엔드 포인트.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은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의 장애율, 그러니까 뭐 72시간 장애율이 몇 % 미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1% 미만이다. 그러면 72시간에 1%면 0.7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0.072시간이고 0.072시간에 그러니까 전체 72시간 중에 장애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쓰는 시간에 그 퍼센티지가 몇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들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를 우리가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서 이 테스트를 갖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테스트를 우리 학기 동안에 시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엔드포인트를 얼마만큼 달성했었을 때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결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규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특성, 여러분들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밸류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팀마다 다 다른 거고 보통은 정량적인 그 고를 다 정해요. 물론 뭐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엔드포인트이긴 하지만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좋은 경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량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엔드포인트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fail이냐 success냐를 갖다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우리 서비스는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가겠다 라는 걸 갖다가 한번 두 번째 워크아웃 세션에서 이야기를 갖다 해보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 15분이라고 했는데 10분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KOU에서처럼 식이장애를 도와주는 우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고 보통 이 시스템을 뭐 3개월 쓴다 아니면 6개월 쓴다 라고 했었을 때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과 3개월 또는 6개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성공적이었다 라고 디클레어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을 평가할 거냐.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들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컴프리헨시브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팀 미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지금 이제 팀별로 워크아웃을 해서 논의해 볼 거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정량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밸류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시스템의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4시 16분인데 4시 26분까지 10분 동안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우리 팀은 뭘로 엔드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숫자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뭐뭐뭐를 엔드포인트를 하고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 러너스에다가 각 팀별로 올려주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그 올려진 엔드포인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커멘트를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자, 이해됐죠? 워크샵 2까지 진행을 갖다 했고요. 이제 바로 뛰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이야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 하고 여러분들의 유니크한 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 하고 버추얼 익스피리언스 워크스루 그건 뭐 영상이 되면 제일 좋은데 영상이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이런 그 워크스루 하는 걸 갖다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어떤 엔드포인트 KPI를 가지고서 측정할 거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측정하게 그런 엔드포인트를 갖다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습 끝나고 강의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을 갖다가 추가로 받도록 할게요.